128대 148대 5. 이 숫자의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선전한 겁니까? 새누리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전한 거죠. 선전했다. 네, 124명이 출석을 해서 일단 반대표가 출석 인원보다 4표가 더 많이 나왔고요.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155명이 출석을 해서 148표밖에 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7표가 이탈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많게 봤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충청권 의원들이 한 10여 명, 10명입니다. 예. 이 10명의 예를 들면 뭐 꼭 찬성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면은 예. 이탈표는 훨씬 더 늘어나고요. 최소 7표에서 많게는 19표까지도 지금 실 수 있는. 셀수 단순 있는.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9표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표결에서는 졌지만 예. 결과적으로 국회 운영과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이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 싶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무효표 5표는 뭡니까? 반대로 봐야 됩니까? 잘못 쓰는 경우죠. 잘못 쓰는 경우다. 가, 부. 예전 얘기입니다만은 예. 부자를 갖다 한자로 부자를 잘못 써서 예. 무효된 게 있어요. 안일 부자를 쓰면 안 됩니다. 예. 부자 밑에 한자를 쓸 경우는 부자 밑에다가 입구자를 써야 돼요. 예. 가부할 때는 가, 부할 때는 이 부자인데 예전 13, 14대 때는 간혹 어떤 의원님들이 멋들어지게 쓴다고 안일 불자를 떡 써갖고 무효되는 경우 있는데 예. 저는 우리 앞에 우리 김철근 우리 교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새정치민주연합도 선전했고 새누리당도 선전했어요. 양쪽 다 선전했다. 왜냐하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의외로 보면은 이렇게 표결에 들어갔을 때 의외로 보면 1000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문재인 대표가 사실 28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셨습니다만은 아직도 후유증에 좀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부표 내지는 가표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표는 얼뜻 봐서 124석 자기들의 의석을 다 챙겼고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로 거기에서 한 새누리당 155에다가 무소속 2석인데 한 사람은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고 한 사람은 저쪽에 이천인가요? 유성 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유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새누리당 있다가 좀 나오신 분인데 이 두 분은 일단 새누리당 성향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157로 봐야 되는데 예. 157석이면 한 9석 정도가 마침 보니까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 어제 SNS에다가 노골적으로 뭐 대의와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뭐 본인은 이제 부결표 던질 것이다 하는 걸 암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9석 갖다 봐야 되고 여기서 가장 지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은 앞서 우리 김 교수 말씀하셨던 지금 충청도 지역에 있는 1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귀향해서 지역에 가면 아마 이럴 겁니다. 어이, 당신 가했어? 부했어? 딱 물어봅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충청 지역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부표를 던진 걸로 100% 북벌을 던진 걸로 보이죠. 예. 그럼 뭐 사실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어느 표가 어느 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번에 유승민 심지어는 국회의장 아주 이례적으로 무소속인 국회의장까지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재호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한 7, 8분 정도가 부표를 던졌다고 봐야 되고 부표 내지 무효표.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충청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분들은 대체로 다 가히 대부분 다 100% 거의 부표로 던졌다고 부표를 보는 던졌다. 것이 상식입니다. 예. 정치도 상식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당장 저분들은 내일 가면은 지역구에서 어이 우리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이번에 저거 말이야 이완구 후보자 망신 주면 당신들 내년 총선 때 재미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표도 확실히 자기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재호 의원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늘 반박이다. 반박이 한 7, 8 내지 9석까지 반박이 있다 확인했고 곤혹스러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도 지역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10분 의원들은 내일부터 한 8일 동안 귀향 활동하면서 변명한다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결국 지금 어저께 오늘 상황만 보면 지난 주말 상황까지 충청 민심이 이 총리 임명 동의안 과정을 다 지배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문회 때 있었던 그 유명한 그 향후 회장님의 향후 회장님 그 발언과 여러 가지 질문 그런 내용 이후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확 뒤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총선과 더 나아가선 대선에까지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충청 민심, 호남 민심 이런 식의 지역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여론이 계속 이완구 총리에게 나쁘게 돌아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자유표결로 참석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표결은 참석했어야 맞죠. 원래 무기명 예. 비밀 투표니까 표결에 이제 참석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를 일이나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참석했어야 맞고 결국은 여당이 구도를 잘 짰어요.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인사의 탕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이 좀 입이 헛나가면서 이 호남권 총리론이 얘기가 나왔고 예. 그게 지금 이번에 이 이완구 총리 청문 과정에서 마침 이 충청 총리론하고 이게 정확하게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결부를 잘 시켜가지고 그 구도나 프레임을 잘 짜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충청권 민심을 가지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이게 여론몰이 하는 듯한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스스로도 아까 김무성 대표 저기 표결하기 들어가기 전에 TV 화면 비치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당내 이견을 가진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뭐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했던 부분은 당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많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냐. 이거 지금 통과 안 시켰을 때 예상되는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소소한 전략이나 기술, 현실적인 예.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통과를 시켰는데 여당도 부끄럽고 대통령도 부끄럽고 총리로 취임하게 될 이완구 총리도 본인도 부끄럽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경우에는 네. 원래는 이완구 후보 낙마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공언을 했고요. 네. 그 부분은 결국 본인의 발언, 특히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얘기해갖고 두 번째 후폭풍을 맞았죠. 첫 예. 번째는 호남 총리론 이야기하면서 한번 폭풍을 맞았고, 그 다음에 당 대표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죠?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 선포했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 선포하는 일종의 뭐랄까 시금석적 전초전으로서의 어떤 총리 인준한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완구 총리 안 된다는 쪽으로 몰아갔죠. 물론 이완구 총리 보면 그동안 얘기했던 뭐 녹취록 이야기라든가 뭐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다 알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앞장서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지난 금요일 아침이죠. 이거 여론조사를 해보자. 마침 조금 전에 조금 딴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저녁 석간에 문화일보를 보니까 사드 문제 있죠. 사드. 예,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65대 25로 배치 쪽 의견이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재인 대표께 여쭤볼게요. 사드 배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이완구는 죽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몰아갔을 때 앞으로 2017년 대선에 지금 나올 것이 거의 100% 확실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충청도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지 마치 지난 2012년 대선 때 기억나시죠? 호남에 가서 예전 2003년 그 대북 송금 특검 걸었던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갖다 10번도 더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번에 이 충청 도민의 거는 이완구가 예쁘다 안 예쁘다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신들이 마침 보니까 뭐 두 분 다 호남 분이라 죄송합니다만은 아니 박 회장님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아니 돼요. 그 얘기도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할게요. 그 강 회장 얘기도 틀린 이야기가 6명 청문위원 중에 홍종학 의원만 인천이고 나머지 5분 호남 맞잖아요. 그 사람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뭐가 문제였냐 하니까 마침 2013년부터 충청도 지역의 여야 의원들이 공이 나와서 하는 말이 왜 우리 충청도 지역이 호남보다 인구가 많은데 왜 의석이 다섯 작으냐 위헌 소원을 냈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최근에 있었던 KTX 호남선의 서대전 그렇습니다. 우회하는 문제 갖고 또 충청과 호남이 세게 부닥쳤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흐름이 왔거든요. 이런 흐름, 즉 이완구. 이 사람들이 충청 도민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뭐냐니까 이완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도가 그저 흥흥하고 그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에서 최근에 보면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 12, 13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당초 보면 11일까지만 해도 57.4대 33.2로 반대가 높았는데 하루 만에 바뀌었잖아요. 찬성이 66.1. 위원님, 예.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번 128대 148 이 결과가 네.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나쁘지 않지만 문재인 당대표는 내상을 입었다 이래 보시는 겁니까? 저는 상당한 내상을 이게 부메랑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 지금 쫙 던지면 지금 날아가는데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아이. 잠시 후에 뒤통수를 치지요. 제가 문재인 대표를 위해서 조금 좀 변명의 말씀을, 옹호의 말씀을 좀 옹호의 드리겠어요. 예. 황 의원님께서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니, 문재인 대표도 처음부터 지금 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당 자체가 이완구 후보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 의견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었어요. 찬성 입장이었는데 중간에 기류가 왜 변했냐? 누구 때문에 변했냐? 이완구 때문에 변했죠. 이완구 본인 때문에 변한 거예요. 맞아요. 문재인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이완구 때문에 변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왜 문재인 이완구를 반대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전후의 순서를 무시한 얘기다. 아니 근데 왜 네. 거기다 호남 총리는 얘기를 왜 잠깐, 해요? 아니 그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아, 탕평 인사를 하자는 그러니까 얘기였고. 탕평 인사 하자는데 네. 충청도 사람 저 사람은 예스맨이고 네. 호남에서 총리가 나왔으면 좋아. 물론 저도 이해하는 게 권리당원이 22만이 되는 호남에서 조금 뭐랄까 러브콜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한 번 했으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네. 하고 다시 돌아가세요. 네. 그리고 나서도 마치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문재인 대표도 이완구는 죽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전쟁터로서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부메랑이 올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건 제가 잠시만 네, 얘기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완구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이었고 찬성 입장이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는 것은 여론조사 그 자체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발 좀 국민의 뜻을 들어봐라.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이 정도 문제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정도 상황인데 자, 새누리당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신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안 들어보고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려고 강행하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자는 뜻에서 여론조사를 하자. 취지는 좋았지만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여론이 네. 나빴죠.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순간 하나. 결국은 이게 지금 오늘 오후에 들어가서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 부정적인 기류는 깔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이거 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은 공유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의원들 들어가서 각자 자유투표해라. 그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완구를 지금 문재인 대표가 쳤다라고 해서 비방을 한다면 그건 너무 전후 그럼 이 얘기 안 잘못된 얘기다. 이 얘기 하나 네.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2시에 본회의 열기로 했습니다. 예. 2시까지 문재인 당대표 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참석을 해서 도시 조금 지나서 왔죠. 예, 지나서 왔고 그전에는 대한노인회 방문을 해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무슨 뭐 벌써 대권 행보를 하냐. 근데 대권행 문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 김철근 교수님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두 분 얘기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한번 반박해 드리려고. 아니 근데 충청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일단 충청도 표심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예. 과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충청도 그 10사람이 가를 했겠습니까? 부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완구 총리가 되는 방향으로 해줬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의 반란표가 훨씬 많았다는 걸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지금 이걸 얘기하냐면 역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1년 차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되는 당내 투표를 했을 때 비박이 됐죠. 그 다음에 최근 유승민 원내대표 투표했을 때 또 비박이 됐죠. 이런 걸 본다면은 친박이 강조하고 밀고 간다고 해서 꼭 전체가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했지 않습니까? 친이 친박의 갈등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청도 의원 10명이 거의 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고 최대로 치면 추정이죠? 예, 추정이죠. 추정이죠. 그럼 예, 최대로 치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 19표 정도가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자, 19표가 아니죠. 추정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죠. 제가 한번 추정을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얼마 전 28 전당대회에서 이번 동교동계가 화가 정말 많이 나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한 40표 정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이 더 많이 던졌겠죠. 아, 그러니까 서로 왔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런 추정은 별 무의미한 얘기고 지금 어쨌든 간에 7표 가까스로 좀 통과했다는 것이 하나 저 팩트고. 예. 두 번째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왜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말을 갖다 통역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당 대표가 왜 명쾌하게 본인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이 방송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갖고 왜 다시 왜 2중 3중으로 또 제2의 통역사가 있어. 아, 그거의 원래 기본 취지는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들어보자는 것이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2중 3중으로 정치인들 이 얘기를 갖다 통역사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구구하게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명색이 130명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적절치 못한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근데 거죠. 또 거꾸로 쳐보면 아이, 제대로 된 총리감 하나 못 내놓습니까? 이렇게 야당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총리감이 꼭 아니, 나와서 고민- 끝까지 이렇게 감론을박 해가면서 저게 이 표가 저 사람을 도대체 무슨 여론조사 하는 게 정당하니 많이 그런 얘기 끝까지 거기다 해야 또 김정은 되겠습니까? 교수님은 또 와서 네. 또 갑자기 또 7명에서 19명까지 아니. 반란표가 있을 것이다. 부채질하고 싶으세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완구 총리가 남은 3년을 계속 하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지금 이 순간에 다음번 총리감 제대로 된 어차피 임기 한 1년 반쯤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시죠. 왜 1년 반이에요? 아니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개각에 준비해서 장관분들 참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세요. 아, 제가 한 2선, 말씀만 3선 정도. 예, 한 말씀 하십시오. 한 말씀 대통령 하십시오. 예. 하나만 더 할게.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가 볼 때 선진국에서는 이 섀도우 캐비넷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가령 보건복지 영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장관감으로 있다. 그러면 총리감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물을 어느 날 갑자기 턱 던져놔가지고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나오는 이런 사람을 보고 국민들 보고 자 우리가 총리 인준 그 전에 2번, 3번에 걸쳐서 실패했으니까 국민들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맛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만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제대로 된 도리. 아니, 언제 먹고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예, 자,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하면 예.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 주장한 건 잘못됐죠. 잘못됐죠. 잘못됐다는데요? 예, 잘못됐고. 아니 그거는 김 교수님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오늘처럼 표결로 해야 되는 게 예, 그게 맞고요. 근데 하나만 자, 전략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로 하는 게 옳냐 틀리냐 이걸로 이제 쟁점이 갔기 때문에 쟁점을 흐렸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인디얼비터가 2개 나왔고 갤럽이 하나 나왔는데 다수의 국민들이 부적합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더 많았죠. 더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과가 됐다 이거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 민의, 의견들이 즉각 국회에 반영되지는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저 보기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11일하고 13일. 예. 그 이틀 사이에 찬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그 그- 부분은 전반적인 추세적으로는 야당 쪽에 불리하게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이틀 사이에 그 부분은 청문회가 있었고 아까 그 충청 향후에 강혜정 예, 발언이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충청도가 똘똘 뭉치게 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반전이 좀 일부 된 이제 거고. 지금까지 얘기 말고 예. 미래 얘기 좀 해보죠. 아직 한 가지 중요한 거를 핵심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굳이 그렇게 좀 불필요한 절차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국민의 의견을 전부 들어야 한다면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국민 투표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뽑을 때도 모든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면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국민이 뭔가 국회의원에게 우리 대신 민의를 알아서 대신 좀 해주세요 해서 맡긴 부분이라서 굳이 그거를 여론조사라는 또 다른 단계까지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금 본회의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안 하고 굳이 늦게 온다는 그런 자세나 그런 것들이 국민 보기에 좋지 않았고 이렇게 민심이 좀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미래 얘기하자면서요. 미래 얘기. 그래서 자 이완구 이제 국무총리 곧 됩니다. 임명장 받으면서 아니, 그때 국무총리 된 거죠. 이명장은 제가 잠시 봤죠. 예, 받지만 네. 자 국정 동력이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다. 왜 제가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이 1년 반 그 이후 총리 얘기하실 때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니까 맞아요. 지금 보면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 황 교수까지 말씀하신 그런 걸 포함해서 이완구 총리는 알게 모르게 반쪽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네이밍을 달고 살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완구 총리랑 함께 앞쪽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완구 총리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힘을 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그때 기초노령연금 그 개혁하는다고 나머지 뭐 기재부에다 얘기하면 오지도 않아요. 국장도 안 오고 과장들이 왔다가 픽하고 와버리고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끝나고 유 장관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유 장관 끝나고 나랑 차랑 한잔 하고 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 장관. 이렇게 하나 요 유 장관 끝나고 나랑 차랑 한잔 하고 가요. 예. 그리고 진짜 30분을 차례했답니다. 예. 근데 유시민 장관의 기억에 따르면은 그 30분 동안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대요. 그냥 참아주고 그냥 일반 잡담 비슷하게 그저 예. 잘 지내나. 그런데 딱 나오니까 다른 장관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하니까 차관들이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는 바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사리
이 국무총리가 알겠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어느 총리보다 강한 힘을 실어줄 것이고 행정 능력은 탁월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문제는 지금 황우래라든지 최경환 지금 부총리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 많은 사람들인데 가령 최경환 부총리가 올린 인사안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가서 한 달씩 묵혀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추천한 대로 간대요. 거의 추천하는 데도 된대요. 근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 워낙 거기서 많이 묵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많이 바뀌어 가고 아, 있다고. 네,